네, 192쪽 신간의 부분 음질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녹음하고 있어요. 이걸로 들어주시고 우리 192쪽에 민족 유일당 운동과 신간의 활동이라는 제목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조류가 있다 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배워오고 있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이 시기에 좀 심해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25년 9월 27일 기사죠.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고 그 와중에 또 문화통치 때문에 민족주의가들조차도 두 개로 쪼개지게 되면서 세력이 세 개가 된 거죠.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갈라지게 된 거고 60만 세 운동에서 이걸 통합해 보자는 분위기가 첫 번째로 대두가 됐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이 신간회라는 단체다라고 보면 가깝겠어요. 그래서 신간회는 단체 이름을 알아두시고 민족유일당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간회가 탄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 살펴보면 이제 당시 국내와 국외에 나누어서 서술돼 있어요. 국내는 이제 문화통치 공간 그리고 합법적인 이런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노력한 것이고, 국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규모가 크게 독립운동 단체들이 사상을 초월해서 하나로 통합하려는 이런 움직임,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정우의 선언 잠깐 보실게요. 정우의 선언은 일본이 치안유지법을 제정한 이후에 사회주의 세력들이 뭔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지금 뭔가 활동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일제 감시와 탄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족주의자들과 손잡은 의도가 있었고요. 글에 보시면 그 의도가 드러나요. 우리가 승리를 향해 구체적으로 전진하려면 민족주의 세력과 잠시 손을 잡아야 된다. 제휴하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대중들에게 계량적인 이익을 이제 주기 위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선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간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만 세 운동, 그 다음에 정우의 선언, 60만 세 운동이 1926년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우의 선언이 이루어졌고, 이 결과물로 신간회가 1927년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우의 선언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정우의 선언을 통해서 어떤 사회주의자들이 본인들의 목표를 발표했는가, 방향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은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맞서서 이 자치운동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물로 27년에 드디어 신간회가 탄생했어요. 신간회는 주요 세력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플러스 사회주의, 그래서 통합을 했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들의 활동 방향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신간의 강령인데, 강령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방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간의 강령이 1번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각성은 깨어나다. 우리 막 커피 같은 거 각성제라 그러죠. 그래서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발전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2번에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단결은 굳게 고정적으로 단단하게, 그리고 사회주의와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손을 잡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 3번이 바로 그 얘기인데요. 3번은 자치운동을 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공격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간의 강령 같은 경우는 이건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암기하다시피 외워놓으면 좋겠고요. 번호를 외우셔서 우리 단결과 이제 각성, 그리고 기회주의를 공격한다, 배격한다는 거는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신간의 방침을 따르는 이제 조그만 단체들을 전국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퍼뜨리게 되고, 이들 여기 이제 이 지회를 통해서 인물들이 돌아다니면서 주 지식인들이겠죠. 지식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해주고, 그다음에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 지원도 해줘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래서 학생들의 운동이지만 어른들이 이 신간회라는 단체의 자격으로서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걸 계기로 대규모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준비하다가 일본에게 이제 감시 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구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일제히 탄압이 됐다는 거는 당시의 지도부들이 많이 체포됐어요. 잡혀갔어. 그러면 이 체포된 사람들 대신에 신간회를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회주의 진영의 신간회 해소를 주장하다에 보시면 여기 새로운 지도부의 이제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도부의 타협적 노선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전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게 사람들이 일본에 협력하는 느낌도 보이고 사회주의자들이 느낄 때는 이건 약간 비겁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쪽에서 불만이 먼저 나왔어.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이제 코민테른이라고 해서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정부 쪽에 사회주의의 본진 쪽에서 우리 너무 이제 좀 투쟁 성격이 약해지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변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신간회를 해체하자라는 주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해체를 할 때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발전적인 해체라고 이르거든요. 적절한 예가 아니긴 한데 그 우리 아이돌 같은 경우에 뭐 멤버들이 음악적 성향이 달라지게 되면 개인적으로 솔로 활동들 하고 앨범 따로 내다가 이제 그 그룹을 해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경우인데 활동 잠깐 정지하겠다 하고 개별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각자를 서로 존중을 하되 이제 잠시 같이 하는 거는 멈춘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간회가 어쨌든 활동을 멈춘 후에 약간 사회주의자 그들은 운동하기가 어려워졌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폭력이나 비합법적 수단이 많고 비합적 민족주의는 어쨌든 합법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었는데 서로 분리가 되고 나니까 일본 경찰이나 총독부와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간회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길이에 비해 가지고 이 신간의 부분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193쪽에 있는 민중일당 운동의 국외 이제 그 전개 모습,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정우회 선언의 내용 읽으면 어떤 이제 선언인지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신간회가 해소되는 과정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까지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